자, 우리 수투에서도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배웠었어. 똑같아.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고 이 유형이 단독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개념은 쉬워. 만약에 이제 리미트 AN이라는 친구가 뭐 알파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베타로 수렴한다고 치자. 당연히 수렴 안 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자, 둘 다 수렴한다고 쳤을 때 첫 번째로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BN이라는 수열보다 작다 그러면 그 수렴값인 알파랑 베타도 여전히 베타 쪽이 좀 큰 느낌이 들 거야. 근데 샌드위치 정리, 즉 극한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극한이 이제 목적지일 뿐 실제 함수값이나 수렴값이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함수 또는 수열은 절대로 1이 되지는 않아. 근데 이제 1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AN보다 BN이 확실히 초과라고 해도 리미트를 취해주면 이 극한값은 서로 같을 수도 있겠지.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 친구가 n분의 1이라는 수열이고 얘가 n분의 2라는 수열이면 얘가 항상 2배만큼 큽니다. 그렇지만 둘 다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극한값에는 등호가 붙는 게 명제에선 맞는 말인 거지. 자, 그런데 이제 1번과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과 같은 우리 시험형 문제는 잘 안 나오는 형태고 2번 샌드위치 정리 쪽이 더 자주 나오지. 자, 뭐냐면 AN보다 BN 그 사이에 어떤 C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CN이라는 친구 아니지 알파라는 수렴값하고 베타라는 수렴값이 같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샌드위치 정리 알고 있던 것처럼 리미트 CN은 어디로 갈 것이다? 알파. 물론 베타는 똑같은 거니까 이걸로 수렴한다라는 얘기겠지. 충분히 이해하는 건 직관적으로 간단했지. 뭐 이렇게 수열 BN이 있고 이렇게 수열 AN이 있어. BN이 항상 크대. 근데 수렴값은 똑같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C는 처음에 이렇게 지랄하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지. 맞나? 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당연히 AN하고 BN 사이가 초과여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 극한은 목적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개념이 쉬웠기 때문에 문제도 얼마 없으니 빨리빨리 풀어버립시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냥 암산으로도 됩니다. 수투에서도 하는 짓인데 샌드위치 정리가 소재가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양 사이드의 수렴값이 같지 않으면 문제를 못 내지. 같게끔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바꿔 말하면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만 봐도 답은 나오지. 보세요. n제곱분의 하고 an인데 an 대신에 뭐 부등식 양옆에는 아무거나 넣어봐. 뭘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당연히 답은 3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풀이과정은 안 쓸게. A 3입니다. 자, 15번도 봅시다. 15번 같은 경우는 an이 이제 양 사이드로 뿌려보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로 바꿀 수 있냐? 바로 2n제곱 플러스 어쩌시구리라고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2n제곱 플러스 어쩌시구리 작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보면 분모는 an에서 n제곱을 뺐고 분자는 2n제곱 더했어. 그러니 분모는 몇 n제곱인 셈이야? 1n제곱인 셈이고 분자는 몇 n제곱인 셈이야? 4n제곱인 셈이니까 답은 4다라고 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모든 an이 n보다는 an이 크고 n 플러스 1보단 작다를 만족한대. 그리고 그들의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리미트 sn분의 n의 제곱을 구하래요. 야, 암산해봐. 얼마게? 돼요. 왜냐면 an이라는 친구들 1부터 n까지 쭉 더하면 sn이라는 친구는 부등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얘도 1, 2, 3, 4하고 좀 n까지 더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2분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 이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얘네들을 n개 더한 거랑 이거 n개 더한 거 1식 n번만 더 추가된 거니까 2식보다 n만큼만 더 크겠지. 즉 최고차항의 개수에는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2분의 n제곱만 갖다 쓰면 답은 2다 이렇게 나오겠죠.
샌드위치 정리 파트는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17번에 참거짓을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같은 수투 1단원에서도 하는 짓거리지. 자, 기역부터 키읔까지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 해봅니다. 직관적으로 팍팍팍 한번 풀어보세요. (1분만) 더. 자, 맞춰볼게. 자, 기억. 수열 AN, BN이 수렴하면 각각은 수렴한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곱한 게 수렴한다고 각각이 수렴할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니은. AN과 AN, 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을 한다. 자, AN하고 AN, BN이 수렴한대. 그때 이제 BN이 수렴을 하느냐. 이건 이제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제 주로 사용되는 틀린 명제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각각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칙연산을 할 때 지금 얘네들 간에 무슨 셈이 필요해? 나눗셈이 필요하지. 근데 나눗셈이 있으면 무엇을 걱정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AN분의 ANBN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 분모에는 AN이 0으로 안 간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 틀리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식의 반례가 있을 수 있는 거냐면 AN이 n제곱분의 1이고 BN이 n이면 얘도 0, 곱해도 n분의 1가 0이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반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봅시다. AN-BN이 수렴할 때 AN이 발산하면 수열 BN도 발산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 맞을까 틀릴까? 그치? 뺀 게 수렴을 했다는디 만약에 BN이 수렴을 하면 발산 빼기 수렴이 수렴할 수는 없거든. 그치? 그래서 디귿은 둘 다 발산해야만 가능하다. 맞고요. 리을. AN, BN이 0으로 수렴할 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BN은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정리해볼게. AN, BN 곱한 거는 0으로 수렴. 근데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BN은 0으로 수렴하느냐? 이거는 지금 내가 읽어봐도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게 0이 아닌 딴 걸로 수렴한다는 뜻이라면 이건 맞지. 근데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게 발산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AN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집합의 여집합이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합니다가 아니거든. 이제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발산을 하게 된다면 BN이 0으로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지? 맞냐? 그러니까 이런 딴지를 걸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딴지를 못 걸게 엄밀하게 하려면 AN이 만약에 수렴한다란 말이 있다면 0이 아닌 수로 수렴한다란 말이 있다면 리을은 맞아요. 근데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 안에는 발산도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리을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 차이를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 미음. 자, 수열 AN이 발산하고 AN 더하기 BN이 0에 수렴하면 BN은 발산한다. AN이 발산인데 합한 게 수렴하려면 BN도 똑같이 발산을 해줘야 되겠지. 미음은 맞아요. 자, 그 다음 비읍.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0이면 AN, BN은 0이다. 뭐 맞는 말이죠. 곱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시옷을 보겠습니다. AN분의 BN이 알파로 수렴을 한대. 근데 그 수렴값 알파는 0보다 크대요. 자, AN분의 BN이 알파. 근데 얘는 0보다 큰 어떤 수로 수렴을 한대. 그 다음에 이제 AN이라는 친구는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BN이라는 친구는 똑같이 무한대니까 이렇게 나왔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봐봐. 0보다 크다란 말이 없으면 맞을까 틀릴까? (0보다) 크단 말이 없으면 이게 0일 수도 있단 말이잖아. 이게 만약에 0이면 무한대분의 숫자여도 돼요. 그지? 무한대분의 0이어도 괜찮을 거고. 근데 0보다 크다로 수렴하려면 둘의 힘이 비슷해가지고 뭔가 3, 4 이런 걸로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려면 둘 다 무한이 만족돼야 되겠지. 때문에 이제 시옷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시옷 다음에 이응이구나. 이응.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0이면 수열 AN은 수렴한다.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수열이 나옵니다. AN 플러스의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의 1 이것이 0이면 AN이 수렴하니.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틀리는데. 중요한 건 왜 틀려요? 뭐 느낌적인 발레라도 상관없어.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이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3과 같은 걸로 이렇게 점차 다가가는 뭐 로그 함수는 아니고 뭐 지수 함수 같은 형태로 점근선을 가지면 한 칸 차이라는 뜻인데
가면 갈수록 둘 다 3이랑 비슷하니까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수렴한다? 아, 이거는 적당한 발레가 아니네. 어떤 발레가 있을 수 있냐면 AN을 잠깐만. 틀리나? 둘이 0으로 수렴하는데 AN이 수렴한다. 어떤 발레를 두면 적당할까? 이거 틀렸나? 맞나? 발레식이 있냐, 이거?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 0일 때 0이 수렴한다. 어떤 발레를 생각하면 좋지? 참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한 칸 차이가 나는 건데 0으로 수렴. 둘 다 무한 빼기 무한인데 둘이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걸? 어떤 발레가 적당할까? 루트 이런 게 적당하려나? AN이 만약에 루트 n이라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얘는 루트의 n 플러스의 2 마이너스 루트의 n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극한을 보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보면 어떻게 되지? 이거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2를 뺀 건 0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이제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 이게 적당한 발레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늘 바바사 자차 카타파 자차 봅시다. 자, AN이 무한대고 BN은 0이면 AN 곱하기 0은 0이다. 틀린 말 아닐까요? 그죠? 무한대 곱하기 0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읒은 틀렸고. 그 다음 차 보자. 차.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할 때 AN보다 BN이 크면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칠시 틀린 이유는 뭐야? 등호가 붙어줘야 될 거니까 틀렸어. 자, 그 다음에 크 봅시다. AN초가 CN초가 BN이고 BN-AN 0이면 CN은 수렴한다. 자, 만약에 이게 결국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거든. 리미트 AN 빼기 BN이 0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진 것이 과연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같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 왜냐면 이게 성립하면 CN도 똑같이 수렴하겠지. 샌드위치 정리도. 근데 둘을 뺀 게 0으로 간다고 해서 각각의 수렴값이 같다란 말이 맞을까? 틀린 말이거든. 왜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말 그대로 그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얘는 대표적으로 발레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 거냐면 AN이라는 층가 더 작은 거지. AN을 n-n분의 1로 보시고 BN이라는 친구를 n 플러스 n분의 1로 보시면 둘 다 발산을 합니다. 빼면 n분의 2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CN도 똑같이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틀렸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지. 다마바사만 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내용이었고 이제 조금 미적분스러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방금까지는 마치 그냥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와 같은 꼴들만 관찰했기 때문에 수투랑 뭐가 다른가 싶었을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하고
이제 미적분스럽게 새로운 느낌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당연히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니까 수1에서 공부했었던 수열들이 등장할 거고 수1에선 등차랑 등비를 공부했을 거 아니냐. 근데 딱히 등차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단원명에 없고 배우지 않아. 왜 그럴까? 어차피 1차식이라 발산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등비 수열만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R의 n승이라는 등비 수열이 있다고 치자. 첫 항도 R이고 그냥 공비도 R인 친구야.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살펴보자. 공비의 범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러면 R의 n승은 수렴을 할까 발산을 할까? 발산을 하겠지.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면 R의 n승은 확실히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R의 n승은 어디로 발산한다라고 기호로 쓸 수 있을까? 없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일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건 한글로 그냥 진동발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발산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R이 1이야. 그럼 R의 n승은 그냥 계속 뭡니까? 1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절대값의 R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마치 우리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했었습니다. 등비 수열의 그래프는 뭐랑 비슷하다고?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경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큰 이런 지수함수 또는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R이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것 따라 쭉 가는 거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뿔마 이렇게 이렇게 하는 친구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 그럼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풀마 1을 진동으로 가지겠지.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나눠보니까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은 요렇게 두 경우만 수렴할 수 있겠네. 맞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여 이런 식으로 정리할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자, 보세요. 만약에 R의 n승 이렇게 첫 번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만약에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하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살펴보니까 공비 R의 범위가 뭐 초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근데 1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공비가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만약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항도 R이었을 때고요. 첫 번째 항이 A고 뭐 공비가 R 이런 경우라고 치면 물론 똑같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이하면 되고 근데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치트키 같은 느낌. 공비가 뭐든 간에 만약에 첫 항 A가 얼마면 제로면 그냥 쭉 0일 거 아니야. 문제를 위한 문제긴 한데 첫 번째 항 A가 만약에 0 이어주면 공비 따위 알 바 없이 그냥 수렴할 수 있겠지. 그러니 뭐 첫 항이 제로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초가 1이 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뭐 3분의 x 곱하기 3분의 4x-의 5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등비 수열이 있대. 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투 트랙으로 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공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공비는 여기서 누구야? 3분의 4x 빼기 5. 이게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 초가고 1보단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하고 넘기고 플러스 해보면 2보다 아니 암산 끝까지 하자. 마이너스 3이고 넘어왔고 4띵 할 거니까 이제 2분의 1 초가가 될 거고 넘어가고 반띵 하니까 2 이하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첫 항에 대한 이야기. 첫 항 n에다가 1 대입해보면 얘 곱하기 얘잖아. 그지? 이게 얼마가 돼도 돼.
0이 대백한 치트키처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x가 뭐 또는 0 또는 4분의 5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합쳐주면 x equal 0 따로는 써줘야 되겠고, 잘 보면 4분의 5는 요 안에 속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or 2분의 1초가 2 이하면 저 등비수열은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등비수열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면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번입니다. 더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게 바로 분모 쪽에도 등비가 있고 분자 쪽에도 등비가 있는 분수 형태의 극한.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거든. 리미트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 아이고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얘는 공비가 3이고 2고 3이고 2야.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마이너스 2라고 해버릴게.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경우야.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곱비가 모두 1보다 크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분모만 따로 보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분자 또 어디로 갈까? 3의 n승이란 마이너스 2의 n승 중에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게 어느 쪽이야? 얘지. 그러니까 나중 가서 설령 이게 n이 홀수면 마이너스하고 존나 음수가 될 건데 어차피 얘가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결국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마치 우리가 앞서 했었던 것과 같이 뭐분의 뭐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과연 이게 뭘로 수렴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렴시키기 위해서 정형 만들려고 뭘로 나눴지? 다항식일 땐? 최고차항으로 나눴지.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의 느낌으로 누구의 n승으로 나눠줄까? 3의 n승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이 새끼가 1이고 이 부분이 3분의 2의 n승이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그냥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3분의 2나 마이너스 3분의 2나.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1분의 3만 남을 테니까 수렴값이 얼마다? 3으로 남겠지. 예시를 더 보면 확실히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3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의 1승.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3승 한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승. 이런 걸 한번 봐보자. 싹 다 이번엔 다 마이너스를 한번 해봤어요. 그치? 자, 이번에도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게 누구야? 마이너스 4지. 그러니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의 4의 n승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얘를 얘로 나누면 어차피 n승, n승 똑같으니까 지수법칙 생각해주면 4분의 3의 n승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 얘는 마이너스 4가 n 플러스 1개 있었는데 n개 없애버렸으니까 1개만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 분자는 일단 마이너스 3의 세제곱만큼은 밖으로 빼줬다고 치면 이제 n승, n승 똑같으니까 4분의 3의 n승 하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얘네들이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4분의 3만 남겠지. 맞나? 자, 그러면 슬슬 느껴질까? 결국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눠봤더니 정형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3. 이 3의 출처는 1분의 3이지. 여기서도 결과 마이너스 4분의 3은 뭐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마이너스 4의 개수, 이거 마이너스 4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 3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느낌이다라고 쓴 이유가 뭐냐? 풀이 과정이 똑같기 때문이야. 바로 절대값의 공비가 가장 뭐한 녀석? 가장 큰 녀석들의 무슨 비? 개수 비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냐?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절대값의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자. 어떤 느낌이면 이런 느낌이야. 리밋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승,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3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 이런 경우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뭐분의 뭐꼴이야? 얘는 꼴로 치면 0분의 0꼴 느낌이 되긴 해요. 맞나?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얘네들을 수렴시키려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 될까? 근데 괜히 거꾸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거꾸로 무엇을 곱하면 편해? 3의 n승을 곱하면 얘 어떻게 돼버려? 발산해버리지. 그럼 뭘 곱해야 돼? 2의 n승을 곱해야 되겠지. 근데 2의 n승을 곱한다라는 건 무엇을 나눈다와 똑같아? 2분의 1의 n승을 나눈다와 똑같아. 근데 이제 대답할 땐 이거 하면서 생각하기 편할 거야. 자, 리미트 한 다음에 뭐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2의 n승. 이쪽은 2분의 1 더하기. 일단 지수법칙으로 3 하나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면서 3분의 2의 n승이다. 그럼 이제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뭘로 수렴했다? 2분의 1로 수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좀 섞어가면서 볼까? 리미트. 마이너스의 4분의 1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 얘는 양수로 5분의 1 정도 해볼까? 5분의 1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뭘 해볼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한 다음에 이쪽은 6분의 1 정도로 해볼까요? n승. 얘는 뭐의 n승을 곱해줘야 될까? 근데 4의 n승을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의 n승이 돼가지고 수렴시킬 수 있나? 없지.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4의 n승을 곱해야 되고. 그 말은 뭘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당연히 계산할 땐 이걸로 보는 게 좋아요. 자, 리미트. 뭐 더하기? 1 더하기. 지수법칙 한 번 해가지고 5분의 1 빼냈다고 보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고. 여기는 일단 지수법칙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인 마이너스 4 하나 빼내고 얘랑 만나서 1. 마이너스 4라고만 쓰자. 이 될 거고 가운데 플러스 요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 빵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4가 됐다. 경험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자, 여 친구 뭘로 나눴냐면 2분의 1로 나눴는데 2분의 1이란 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공비가 가장 뭐한 거야? 큰 거지. 그걸로 나누어 봤더니 뭐가 됐냐면 그 큰 녀석의 개수 1분의 2분의 1로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게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1. 절대값이면 4분의 1. 그 친구가 컸기 때문에 이제 개로 나눴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면 얘 개수 1분의 얘 개수 마이너스 4로 수렴했어요. 자,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아까 했었던 다항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직관이 통했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좀 다른가 싶을 수 있었지만 같아서 달랐어. 결과는 똑같았어요. 바로 뭐냐면 절대값 공비가 또다시 가장 뭐한 녀석? 가장 큰 거의 무슨 비? 개수 B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 때도 작을 때도 사실 결론은 똑같아. 바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의 개수 B. 그 말은 또 결국 다항식들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제일 센 녀석을 보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똑같아. 다항식 때랑 똑같이 가장 큰 녀석을 보면 돼. 근데 이제 뉘앙스는 조금은 다르긴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느낌적인 느낌을 좀 더 심어드릴게요. 왜 과연 그럼 공비의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의 비로 가는지를 좀 더 느낌이 잘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3의 n승, 2의 n승, 3의 n 플러스 1승, 2의 n승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빌 게이츠 아저씨랑 이재용 아저씨를 생각해보세요. 둘 다 우리보다 돈은 엄청나게 많아. 보시면 3의 n승도 2의 n승도 둘 다 무한대로 가는 친구긴 한데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지. 그러니까 무한대 세상에서는 얘에 비하면 얘는 굉장히 조그만 친구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얘랑 얘 비교해서 얘는 굉장히 조그만 친구다 이거야. 그러니 당연히 제일 큰 녀석의 비율인 3으로 수렴한다는 게 느낌이 오지.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거야. 그럼 이쪽 또한 왜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느껴보시면 자, 2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승. 2분의 1이 한 개 더 있고 3분의 1이 n 빼기 한 개 있다고 시작.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 다 뭐해져? 굉장히 작아지지. 근데 작아지는 속도를 생각해봐. 누가 더 빨리 작아요? 4분의 1, 9분의 1, 8분의 2, 27분의 1, 16분의 1, 81분의 1. 얘가 훨씬 작지. 그러니까 둘 다 작아지는데 그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도 얘는 더 작다 이거야. 그러니 이 전체 상황에서 너는 너무 빨리 먼지처럼 사라지니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보단 좀 큰 얘네들이 좀 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인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도 1보다 작을 때도 결국은 공비가 더 큰 쪽의 힘이 셉니다. 왜냐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공비가 클수록 더 빨리 커지니까.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나마 늦게 작아지니까요. 얘네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근데 그나마 아직 8분의 1, 16분은 살아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런 느낌 때문에 둘 다 결과적으로는 공비가 가장 큰 친구들만 보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일 때와 결론은 유사하다. 큰 녀석들만 보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분수 형태의 극한의 계산 방법이었다. 자, 19페이지까지 얘기 마쳤고요.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기본 문제를 벗어나서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공비 부분이 미지수인 경우는 그 공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까 말했다시피 뭘로 수렴할지가 달라질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함수처럼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시로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개념이라기보다 문제의 한 유형이거든. 자, 2 더하기 R의 n승분의 2 곱하기 R의 n승 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 이 친구의 극한을 조사해보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R이 당연히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R의 값에 따라서 저게 다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R을 적당한 범위로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하고 네 가지로 나눠본 거랑 똑같이 해볼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R의 n승은 그냥 자체적으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2 더하기 0분의 0 하니까 얘는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 다음 만약에 R이 1이라고 치자.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예요.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 그냥 R이 마이너스의 1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산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면 R의 n승은 발산하지. 근데 이 식 전체는 아직 몰라. 물론 무슨 수일 때랑 무슨 수일 때라고 나눠서 봐야 될까? 따져봐야 되고 홀짝을.
근데 홀수일 때도 뭔가고 짝수일 때도 뭔가인데 그 둘이 같으면 수렴한다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만약에 n이 홀수라고 치자. 그러면 R의 n승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대입해보면 뭐분의 뭐야? 1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n이 짝수면 3분의 2겠지. 그러니 얘는 홀짝일 때마다 마이 3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구나. 그러니 얘는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절대값의 R이 1보다 크다라고 치자. 절대값의 R이 1보다 크면 얘 무한대로 간다며. 얘도 무한대로 간다며. 그러면 결국은 개수의 비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뭘로 수렴할까? 2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fr 이렇게 r에 대한 함수로 두면 정의역에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0이란 값 1,1일 때는 딱 3분의 2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되겠군.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상수함수 2겠군.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른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봐봐. 이 1, 2, 3, 4번 중에 3번과 같은 경우가 항상 좀 걸림돌이 되겠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홀수랑 짝수랑 다르니까 그때그때 신경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R의 2n승 플러스의 1 분의 R의 2n-1승 플러스의 2. 자, 요거랑 달리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랬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뭘까? 방금 다 얘기했어. 여기서의 그 애매한 포인트가 있지를 하고 얘기했지. 여기가 2n이랑 2n 빼기로 바뀜으로써 뭐가 좀 확실해졌어? 홀수승인지 짝수승인지가 확실해졌지. 그러니 뭐일 때에 대한 얘기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얘기를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한번 따져보면 똑같이 해볼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럼 그 자체적으로 00 수렴이니까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R이 1이면 그냥 대입해. 2분의 3일 거야. 자, 그런데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뭐 분의? 2분의 뭐요? 1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 절대값의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이제 개수비로 나눠가면 돼.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지수법칙으로 빼주면 약분이 되겠다. 뭐가 되겠냐? R분의 1이 되겠지. 여기 2n승, 여기 2n 빼기 1승이니까. 그래서 얘가 유리함수 같은 느낌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제 실수 전체에서 R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어떤 값이 정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만들면서 이제 뭐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등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줘보자.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플러스의 1 분의 x의 2n 플러스의 1승 마이너스의 1이다라고 쳐보자. 이 형태를 보세요. 봐봐. x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x의 뭐시기 승이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그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fx가 정의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한번 fx를 따져볼게. 다 똑같은 짓이야. 그냥 연습해드리는 거예요. 자, 해보자. 만약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러면 fx는 뭐가 될까? 얘네가 다 사라져요.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x가 그냥 1이면 뭐가 될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의 1이면 어떻게 될까?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fx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비로 보면 x만 남겠지. 지원아 집중해라. 자, 그래서 이제 fx를 만약에 뭐 좌표 평면상에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니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1, 1일 때는 따로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1보다 클 때는 y는 x.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는 이 fx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y는 ax 플러스 b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 단독으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직선 그어가지고 몇 번 만나니, 뭐 원 그어가지고 몇 번 만나니 등등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 형태로 이제 주어집니다. x의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나누면 되고 그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아까 등비수열의 극한값 따질 때랑 똑같이 절대값이 1인다를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8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자, 1번은 그냥 입으로 쭉쭉쭉 하겠습니다. 1번에 얼마하게 1, 그치. 개수가 제일 큰 거 보면 돼요. 2번에는 조심해야 돼. 뭐게 마이너스의 2죠. 분자 쪽에 2가 하나 더 많잖냐. 자, 그 다음 3번은 누구를 봐야 돼? 2의 n승 봐야 돼? 3의 n승 봐야 돼? 3의 n승 봐야 돼. 그러면 개수가 얼마냐? 그치. 3의 n승으로 맞춰져야 되니까 7, 9, 63으로 가야 되고. 자, 4번 같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4번에 분모에서 공비 제일 큰 거 얼마야? 이거 4로 봐야 된다. 2의 2n승. 그치. 우리 등비수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공비가 2다라고 보면 안 됐어. 그러면 4가 제일 큰데 분자 쪽에는 4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분모만 존나 큰 거야. 그럼 뭘로 수렴하겠냐? 0으로 수렴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5번 분모도 9네 분자도 9네요. 개수 비교하면 되겠다. 몇 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19번 보겠습니다. 어떤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정수의 값을 구해라. 자, 수렴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공비가 일단 뭐분의 뭔디? 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근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서 2분의 1 초가 x는 2 이하다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치트키 뭐 공비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뭐 첫 항이 뭐면 0이면 된다.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4분의 5. 첫 항이 제로일 때. 그러니까 첫 항이 0이다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첫 항이 0이면 등비수열이 그냥 빵빵빵빵빵이라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별 의미는 없는 수열이지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정수된다. 뭐 1 더하기 2겠지 뭐. 자, 그 다음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일단 공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자. 공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비는 5분의 x-의 2일 텐데 마이너스 1초가 1이 하면 되겠다. 이 항 잘해봅시다. 마이너스 3초가 7이하. 그 다음 첫 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 첫 항이 0이라면 그냥 암산으로 하자. n이 1일 때 잘 생각하면 x가 뭐 또는 뭐면 돼? 마이너스 4 또는 2면 됩니다. 자,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4 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의 2부터 플러스의 7까지네. 토탈 몇 개 이거? 11개.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전날은 좀 할만하죠. 미적분 좀 족밥인 듯 느끼고 있지. 멍 때리다가 필기를 놓치는 일만 하지 맙시다. 집중 풀로 해도 어려운 게 미적분이다. 자, 그러면 21번 넘어올 거야. 등비수열 아래 n승이 수렴을 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아래 n승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채연아, 일단 R이라는 공비가 어떤 범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확실한 상태에서 동그라미 1, 2, 3, 4, 5로 봐야 돼. 자, 1번을 보면 공비가 뭔지를 살펴보면 돼요. 3분의 R-1이야.
그럼 과연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얘를 통해 만들어 나가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초가고 1 대입하니까 0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등비 수열을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마일초가 1 이하에 쏙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수렴을 하겠네. 얘는 수렴할 겁니다. 얘는 수렴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 2번은 R의 2n승 더하기 마이너스 R의 2n승이야.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아. 먼저 얘부터 볼게. 얘는 공비가 뭐예요? 그치, 얘 공비 R의 제곱이지. 그럼 R의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우석이한테 물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우석이 1초가 1이하라고 할 거예요. 얘 제곱하면 범위 뭐야? 중신새끼 아니에요. 이 범위 제곱하면 얘 범위 뭐야? 0 이상 1 이하. 너도 똑같구나, 우석이랑. 우석아 보고 있니? 자, 근데 0 이상 1 이하라는 건 수렴 조건이 마일초가 1 이하에 속하나? 속하지. 근데 뒤에 것도 보면 근데 야 마이너스 R의 2n승이거든? 얘 공비 뭐야? 똑같지 않나? 그렇지. 그럼 뭐 어차피 왼쪽도 수렴하고 오른쪽도 수렴하네. 뭐 둘 다 수렴하겠네. 얘는 수겠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쓸게. 하나는 2분의 R이겠고, 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R이겠지. 얘네들의 범위만 따지자. 2분의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초가 2분의 1 이하일 거고, 마이너스를 취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 미만이야. 등호의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둘 다 마일초가 1 이하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다 이거야. 수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2분의 R의 2n승. 얘는 공비가 얼마야? 4분의 R제곱. 뒤에 것도 어차피 2n승이니까 뭐야? 4분의 R제곱. 근데 아까 뭐 이거 그냥 100개 쓰자, 그지? R제곱이 0 이상 1이 하면 4분의 1배 하면 당연히 더 범위가 좁아질 거니까 수렴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앞에 있는 건 그냥 R의 n승인데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R인데 마이너스 R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되겠지.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쪽이야? 마이너스 1 이상 이 부분이 문제인 거지. 얘 때문에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5번은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부터 이제 등비수열. 자, 첫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니까 그냥 일반항 쓰자. 뭐 곱하기.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리미트하고 바로 씁시다. A의 2n이니까 4 곱하기 3의 2n-1승 플러스 1이고 분자에는 3의 2n-1승 있고 그 다음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3의 n승을 전체 제곱하세요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러면 분모 분자 둘 다 공비가 제일 큰 게 누군 거야? 9인 거겠지. 그러니까 9의 n승의 개수를 봐야 돼요. 자, 분모 지수법칙 빼내면 뭐 곱하기 9의 n승? 3분의 4분의가 되겠고 앞에는 일단 3분의 1 있어야 되겠고 플러스 얼마? 16 이렇게 있겠네. 3을 곱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4분의 49예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뭐 일단 바로 쓰자. A에는 2 곱하기 3의 n-의 1승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 뭐 SN도 바로 식 쓰면 됩니다. SN은 공비가 3이니까 R-1분의 첫 항 괄호 공비의 항수승 빼기 1 뭐 이런 거였나? 진짜? 그래서 얘는 3의 n승 빼기 1이 되겠네. 그리고 계산하래. 하자. 리미트.
an 더하기니까 an 2 곱하기 3의 n-1승. 뒤에는 an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3의 n승. 그 다음에 분자는 sn 그대로 박아주면 되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3의 n승이 주인공이니까 이제 걔네들의 개수를 보면 될 텐데 3의 n 빼기 1승으로 정리할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개수 2로 보겠고 얘를 2 곱하기 3으로 볼게요. 3의 n 빼기 1승으로 통일하자. 분수 싫으니까. 이제 분자도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물론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이겠네. 자, 그 다음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친구가 뭔가 극한으로 정의가 됐네. 근데 어떤 극한이냐면 x의 2n승 플러스의 1분의 x의 2n 더하기의 1승 플러스 3x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f의 3개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연습이니까요. 그냥 x를 모든 범위에 대해서 나눠서 구한 다음에 이제 답을 낼게. 자, 어떤 범위를 해야 되지? 첫 번째. 순서는 상관없지만 뭐 해야 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부터 해볼까? 자, 그러면 분모 분자 둘 다 무한대로 가는 셈이기 때문에 개수를 보면 돼요. x가 2n개 있고 여기 2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n이 없는 3x 빼기 2 이런 건 상수 느낌인 거야. 얘네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굉장히 작은 수야. 그냥 얘네 둘만 보면 돼. n이 있는 쪽만. 약분하면 얼마야? x. 자, 그 다음 절대값 x 1보다 작으면 0으로 날려버려. 조심해라. 이때 또 0으로 가는 건 이 등비수열 파트만 가는 거지. x가 다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3x 빼기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야? 3x 빼기 2로 가야 돼. 자, 그 다음 x가 1일 때는 f의 1은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암산 가능이다. 1이네.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그냥 암산하면 되겠다. f의 마이너스 1은 뭐 분의? 2분의 모든 x에다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마6 마1 마3 마2 약분하면 마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하나씩 보자.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냐? 이제 범위에 맞는 거 보면 돼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네 이 친구는. 근데 그때는 3x 마이너스 2였네. 마이너스 2분의 7이겠구만. 그 다음 f1은 그냥 아까 따로 구해놨네. 1이었네. 그 다음에 이제 f의 3을 보자. f의 3은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니까 이제 요거를 읽어주면 되겠네. 그냥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네. 3이었겠네. 다 더해주시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자연수 R에 대하여 리미트 블라블라블라가 1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R의 값의 합을 구해라. 리미트 3의 n승 더하기 7 곱하기 R의 n승 그거분의 3의 n승 더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인데 그것이 1이 돼야 된대.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공비가 제일 뭐한 녀석을 찾아야 돼? 큰 녀석을 찾아야 돼. 근데 지금 R이 뭔지를 모르니까 누가 큰지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누구 기준으로 나누면 될까? 3 기준으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R이 뭐 3 미만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연수가 그냥 1, 2라고 쓸게. 그러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더 센 거야? 3의 n승의 힘이 더 센 거지. 그러면 개수의 b 보면 되니까 뭐가 되겠어? 1 딱 되겠네. 너네 된다는 뜻이네 일단. 그 다음 R이 정확히 뭐일 때도 따로 봐야 돼? 3일 때도 정확히 봐야 돼. 그러면 이때는 분모가 8 곱하기 3의 n승이 될 거고 분자는 뭐 곱하기 3의 n승이냐? 4 곱하기 3의 n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수렴값이 얼마가 될 거고 2분의 1이 될 거니까 탈락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R이라는 친구가 3초가 자연수니까 4 이상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누가 힘이 제일 세지고? R. 그럼 R의 개수를 보자. 몇 분의? 7분의 얼마? R.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R은 따로 얼마면 되겠구만? 7이면 되겠네. 1, 2와 7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last.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AK라는 수열이 뭐냐면 리미트하고 극한으로 정의가 됐는데 K분의 5의 N승 플러스의 1 그거 분의 K분의 5의 N 플러스 1승 그래놓고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의 KAK를 구해라. 25번이랑 비슷하게 K가 누구 기준으로 달라지면 될까? 5 기준 달라지면 되겠네. 그래서 1번 케이스. 자연순위가 어차피 1 이상 K가 4 이하일 때라고 보자. 그럼 이때 K분의 5라는 건 1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친구분 무한대란 말이지. 그럼 이제 개수비를 봐야 돼? 아, 뭘로 수렴하겠네? K분의 5가 하나 남겠지. 자, 그 다음 K가 정확히 5일 때도 따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공비가 정확히 1이 될 때거든. 그럼 그냥 1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얼마요? 2분의 1이요. 자, 그 다음 K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네들 공비가 1보다 뭐 해져? 작아져. 그럼 지들끼리 그냥 뭘로 가는 친구들이야? 0으로 가는 친구들이야. 0 더하기 1분의 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로 가? AK는 0이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는 1부터 4까지 먼저 봐야 되겠다. 아, KAK는 얼만 거야? 5인 거지. 이게 주어졌으니까 KAK는 바로 5야. 그래서 5가 4번 동안 일단 있으면 돼요. 그 다음 K가 5일 때는 따로 함수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자, 그 다음은 수열의 값이 다 제로래. 뭐, 그럼 6, 7, 8, 9, 10은 뭐, 6, 7, 8, 9, 10 뭐,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5가 몇 개 있는 거야? 20에다가 더하니까 2분의 45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맨 첫 번째 단원인 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